24시간 하늘을 우러러보는 공무원, 기상청의 꽃, 예보국 총괄 예보관실에서 근무하는 박정민 예보관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런 인사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노고가 참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저 뭐 날씨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예. 아니, 저 기상청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20년 차 정도 됐습니다. 야, 이게 사실 그 뭐 공무원이고 아니고를 뭐 이런 걸 떠나서 한 직장에 20년 근무하는 게 진짜, 진짜 이게 대단한 대단하십니다. 건데요. 저한테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아, 그래요? 네, 감사하고 그동안에 공군에서도 한 7, 8년 정도 근무했으니까 예보관 경력만 지금 한 거의 30년. 예보관 경력만 30년. 와, 아니 그러니까 20년간 근무하셨으면 지금 몇 급이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지금은 9급으로 입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6급. 와. 9급부터 시작을 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서 예보관이 될 수 있는. 이게 이제 기상청 예보관이 되려면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일반직 공무원들이 시험 보는 과목의 3과목에 기상 전문 과목이 2과목 정도 추가가 됩니다. 기상 관련 자격증이라고 하면 되게 2가지를 대표적으로 그래요? 말씀드릴 뭡니까? 수가 있는데 기상 기사가 있고요. 네. 기상 예보 기술사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제 구체적으로 예보관이 이제 날씨를 말 그대로 예보를 하시는 거죠? 네. 흔히들 말씀하시는 일기예보 하면 그냥 내일의 날씨,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수 네. 있는데 조금 복잡하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육상 경기, 네. 마라톤 선수가 있고 100m 달리기 선수가 있고 네네네. 중거리 달리기 선수가 있잖아요. 예보관도 그렇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때요? 그래서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 아, 네 가지 예보관도 다 파트가 다르게 계세요. 예. 아. 달리기 선수들도 훈련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100m 선수들 근육들만 설명이 너무 맞아, 네. 맞아요. 네. 마라톤 선수들은 아주 그냥 네, 예, 말라 있죠. 어. 예보관님은 단기신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약간 약간 단거리 선수 같은 느낌이. 예. 뭔가 좀 예. 단거리 선수이기도 하지만 저는 50m밖에 뛰지 않는 초단기 선수입니다. 초단기 예보관입니다. 초단기면 얼마입니까? 초단기는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 6시간까지 벌어지는. 지금 이 시간부터 6시간? 네. 6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는 기상 현상을 예보를 하는데 이걸 10분 간격으로 10분마다 발표를 해요. 야, 어떻게 10분마다가 이게 수치 모델을 이용해서 레이더와 위성 자료가 들어가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위성과 레이더를 보면서 모델에 의존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보관의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 기상이 벌어질 때는 시시각각 기상 정보와 속보를 이용해서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같은 기상 특보를 발령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사실 이런 얘기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기상청에 계신 분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번 장마도 뭐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장마가 그렇게 길지 않다. 근데 뭐 최장 그 장마 기록이 세워졌잖아요. 전체적인 경향은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전망인데요. 올여름 역대급 폭염을 예고했던 기상청. 그러나 폭염 대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야, 목소리가 속에서 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예. 예, 말씀드렸듯이 요 시기마다 다 훈련 방법도 다르고 예보 방법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낸 예보예요. 실제로 저서 저희가 책임을 군인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군인은 아니고 일단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 난 살고. 예. 그건 아닙니까? 책임져야죠. 예. 어떨 것이다라는 걸 확률적으로 예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단정적으로 내일 날씨 맑습니다 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보거든요. 아무리 뭐 이게 좀 뭐 기술이 발달을 하고 이 기계가 좋아져도 자연 현상을 100% 이게 사실 그 예보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솔직히 일기예보 정확도가 몇 % 정도 된다라고 알고 계세요? 저는 체감적으로 한 60% 정도 되는 거. 네. 대부분의 그 일반 그래요?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이 체감 정확도는 60% 정도보다는 조금 높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 기상청에서 지금 현재 일기예보 정확도는 놀라지 마십시오. 몇 프로입니까? 90%가 좀 넘습니다. 그래요?
어이, 자, 진짜 어떡해. 여기 무슨 그래서 사실 왜냐면 술렁술렁 되는데요? 왜냐면 사실 저는 60%라고 한 게 집에서 예. 나갈 때면 오늘은 꼭 우산을 챙겨 근데 나가세요. 가면 나가서 비가 안 와요. 우산 들고 나가서 네. 그냥 저희 한 번도 펴본 적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솔직히.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6시간 예보는 10분마다 발표된다고. 기상 현상의 실황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구나. 6시간까지 벌써 예보는 설득당해? 10분마다. 아니 뭐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좀 기상청 그 당시 좀 그 분위기 어땠습니까? 아, 정말 침통했죠. 다시 또 열심히 하자. 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일단.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 여기 이제 뉴퀴즈에 나간다니까 기상청 쪽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사인 받아오라고. 예, 사인 잠깐. 아니 근데 좀- 사인보다도 예. 예보관님이 가서 좀 네. 기상청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이런 힘든 점을 우리 또 많은 분들께 잘 얘기해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그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예. 부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상청 그 체육대회나 이런 거는 저희 뭐 실제로도 예전에는 체육대회 할 때 비가 와가지고 야 기상청 체육대회 현수막 가려라 막 이렇게 한 적도 꽤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정말 바깥에서 보이니까. 그러니까 기상청 체육대회 날 비가 와가지고 야 저기 기상청을 가려 가려! 저 사진 못 찍게! 저거 사진 못 찍게 저거 실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다. 그리고 또 기상청에서 비가 오는 날 체육대회를 해야 일반 국민들께서 좋은 날 체육 행사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좋은 날 하시라고 기상청에서는 그게 아무나 뭐 굉장히 설득이 아, 되지는 사실 않습니다만 저는 사실 다 뭐, 예. 설득이 되게 쉽게 되는 스타일인데 예. 이번 거는 설득이 안 예, 됐어요. 이거 설득이 제가. 안 되네. 예. 아니 좀 기상청 우산이 좀 화제가 된 적이 있대요. 이게 그 보니까 아이고 날씨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솔직하네요. 진짜 알아요. 네, 네. 이제 진짜 이게 좀 그냥 이렇게 돌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정말 이 말이 공감이 가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음도 너무 힘들다라는 거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좀 기억에 남는 좀 그 많은 분들의 좀 이 쓴소리들이 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조금 싫어하는 말이고 조금 잘못된 단어이기도 한데 일부 언론에서도 나오는 오보청, 구라청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오보청, 구라청, 기상청에서 날씨 예보를 잘 맞추면 기사가 안 됩니다. 10번 중에 9번 잘 맞추고 1번 틀리면 국민 여러분들이 접하는 기사는 기상청이 틀렸다라는 걸 날짜로 따지면 한 달에 3번에 틀렸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 쟤네들 맨날 틀려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국민 여러분들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국가행정기관이다. 친근하게 자세하게 날씨 예보를 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항의 전화 진짜 많이 받.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농사 짓는 분들, 바다에서 조업하시는 분들 막 정말로 한 2시간, 3시간씩 욕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요? 정말 기상청으로 막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의 쓴소리,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기상 역사, 기상의 과학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의 적극적인 욕들이 좀 발전하는데 기상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네, 실제로 하는 얘기시군요. 실제로 기상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점진적으로 기상이 발전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늦게 출발을 했지만 정말로 급격한 폭으로 그려서 올라가서 지금 현재는 기상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나란히 할 수 던질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예보관님께서는? 일단 야간 근무를 들어가면 13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어우. 주간 근무는 11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오늘도 지금 방송 마치고 나서 오늘 야간 근무 또 해요? 13시간짜리 근무를 들어가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 저녁 7시부터 내일 아침 8시까지. 그 밤을 새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퇴근하셔서 뭐 하십니까? 자야 하는데 일단 퇴근해서 차례를 지내고 잠깐 잤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또 주간 근무로 바뀝니다. 아우. 그래서 연휴 기간 내내 근무를 하는 그런 스케줄. 아유. 아우. 아이고 웃음이 활짝 웃지는 못하시네요. 네, 더 크게 웃어야 되는데 연휴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 근무 수당이 또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아 역시 수당이 또 예. 약간 우리를 야간 근무 수당하고 휴일 근무 수당이 따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아. 힘을 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또 힘. 그렇죠. 바로 수당. 굉장히 또 이 수당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저쪽에 아내분이 와 계신데 네네네. 예, 저분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우리 제가 힘낼 가족분들이 수 가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그 수당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모두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예. 좋으시죠? 네. 우리 아버님이 또 이 기상청에 근무하시는 예보관이시니까 어떤 뭐 학교 갈 때나 이럴 때 그 좀 예보에 도움을 좀 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아버지가 안 알려주셔서 예. 비 오는 날 우산을 못 챙겨간 적이 왜 안? 아니 예보관님. 아니 따님이 학교 가는데 그 좀 얘기를 좀 해주시지. 집에 들어가면 또 일기예보 얘기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예보를 잘 안 하시는구나. 네. 오늘 진짜 저희가 요거 그렇구나. 뭐 작은 특종입니다. 우리 기상청에 근무하시는 가족분들도 비를 맞습니다. 네. 굉장히 뭐 작지만 네네. 우리 유퀴즈에서 발견해낸 특종이에요. 그러네요.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예보했는데 틀려서 좀 당황한 경우도 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예보해놓고 제가 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비를 안 맞습니다. 왜요? 제 가방에는 1년 365일 우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기예보는 따님은 맞는데 나는 안 맞아요. 아니 찬비양은 맞는데 나는 안 맞아요. 네. 2년 정도 일기예보를 언론 소통하는 인터뷰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그래요? 방송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 뒤로는 혹시 제가 비 맞고 다니면 얼굴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그때부터 이제 가방에 우산을 넣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직업의 어떤 특성상 사실은 약간 이제 기상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비 오는 날 비를 맞고 가면은 이게 좀 대외적으로 약간 뭔지 왠지 모르게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좀 이해가 가네. 아니 원래 꿈이 좀 이게 예보관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원래 꿈은 어릴 때 꿈은 과학자로 해서 과학을 좋아하고 했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기상을 전공하기 시작했는데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학교를 진학하면서 기상을 전공하기 시작해서 공군 예보관 그리고 대학원에서 대기과 그러니까 예보관을 했습니다. 공군 임관하셔가지고 예보관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네. 기상청으로 옮기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남국도 갔다 오셨다고요? 네. 공군에 있으면서 기상청에 입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첫 번째 이유가 기상청 직원들이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파견을 가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상청을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006년 그리고 2009년 네. 1년씩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2차례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야 어떠셨습니까? 남극에서의 근무는?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풍경은 정말 멋있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TV에 나와 있는 그런 풍경을 1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살게 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예보관이었기 때문에 제 예보를 믿고 야외 활동, 연구 활동을 하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랑 같이 있는 동료분들이에요. 정말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예보에 대한 부담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좀 극한의 어떤 그 환경에 놓여져 있는 상태. 그 예보관이라는 직업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상청 예보관은 일도 하지만 공부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근무를 하는 와중에서도 책을 보고 논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기상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싫어하는 예보관들은 정말로 이렇게 길게 예보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또 좀 나름의 끈기와 좀 인내심이 좀 있어야 되는 직업이군요. 아니 근데 저 이거 있잖아요. 너무 그냥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 할머니께서 아이고 오늘 호랑이가 장가가는 날인가 보다. 그건 누가 이렇게 만든 이야기예요? 전해 내려오는 속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 근거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뭐 그런 얘기들이 누가 만들었다 그런 건 잘 모르는 상황.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잘 모른다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친절하게 시작은 이거 시작은 그 이야기는 김원석 씨가 예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고 누구지 했는데 근데 올 겨울 날씨는 어떨 것 같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예보를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6시간 동안 열심히 예보를 네. 오케이. 내 업무와 좀 다른 이야기다라는 얘기시군요. 맞습니다. 오후 4시에 어떻게 될지만 좀 얘기해 주고 하시면 안 됩니까? 오늘은 소나기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있어요. 아, 그래요? 야, 소나기가 오는데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예보가님의 인생을 좀 이렇게 예보하듯이 좀 얘기를 하신다면 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를 말씀을 드리면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우박도 내리고 하는 다이나믹한 날씨였거든요. 새벽부터 오전, 오후 정도에 와 있다라고 보는데 네. 앞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 정도까지 제 인생은 날씨가 개고 무지개가 뜨고 맑고 아름다운 날씨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럼 공통 질문을 네네. 한번 좀 우리 조셉이. 네. 공무원에 대한 오해나 편견. 있죠. 좀 공무원에 대한 오해나 편견들이 좀 있어요. 네, 이런 말들이 좀 있죠. 어떤 얘기요? 무산일 복지부동 뭐 이런 얘기들 예보관 중엔 단 한 분도 안 계시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낸 예보가 틀렸을 때 마음 아파하고 다시 공부하는 그런 예보관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죠. 비번일 때라도 집에서 또는 어플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날씨 상황을 전개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하늘도 이제 쳐다보게 되고요. 날씨 안 좋을 때야 뭐 이렇게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 분석하고 좀 더 정확한 예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씨 안 좋을 때 뭐 그 한가로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분석하고 예보를 생산하죠. 그런데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반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출근할 때 오늘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조금 더 잘해야지. 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자, 퀴즈를 푸실 의향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퀴즈. 네.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 기록은요, 삼국사기에 적힌 가을 7월 상서로운 이것이 골령 남쪽에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선시대 천문학서인 천문류초에는 이것을 산과 강의 기운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십장생 중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워. 이 뭐야? 십장생부터가 어렵네요. 자, 정답은요? 거북이로 하겠습니다. 거북이. 자, 것 거북이. 같은데. 자, 정답은요? 구름입니다. 두루미? 거북이와 구름. 구름이? 구름이래요. 구름이라고요? 뽑아보십시오. 나와라. 자, 일단 여러분. 치즈버거 세트. 아이고, 야. 뭐야? 제가 매야 되겠네요. 예, 우리 또 예보관님. 요거 매시고. 자, 예, 네, 귀여우시네요. 귀엽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앞으로도 이 정확도가 좀 많이 좀 높아져가지고 예, 많은 분들 생활에 좀 일상에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쪽으로. 자, 우리 처음으로 저희하고 또 이제 만나볼 분은요. 재난 현장의 컨트롤 타워 충남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의 조진영 소방장님이십니다.
119입니다. 의식이랑 호흡은 있으세요? 29 일반 주택인가요? 이성재 선생님 어디로 오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래요. 응급처치 안내 받으세요. 전화 끊지 마세요. 3명에서 급출동 서천은 신송리 여자분 어지러운 호소 환자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방장님이세요? 네, 소방차. 이게 소방장님은 그 꽤 높으신 어떻게 분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계급이 제일 밑에는 소방사, 소방교, 그다음 소방장. 야 그러면 가운데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가운데 정도예요? 네, 가운데. 그러면 제일 높으려면 뭐가 돼야 되는? 그다음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 소방정. 네, 높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억도 잘 안 나셨나 봐요. 많이 높으신 분들이라서 저는 제일 거리가 높으신 분들은 네, 소방청장님. 소방청장님. 네,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상원실에 근무한 지는 4년 정도 됐고요. 네. 2009년도에 24살에 이제 저 발령을 받아서 10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꽤 오래되셨네요. 네, 조금 일찍 된 편이죠. 아니 그 좀 공무원분들을 만나면 저희가 꼭 여쭤보거든요. 이렇게 좀 그 수당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는데, 예, 우리 저 소방장님도 수당이 좀 있습니까? 종합상화실은 따로 뭐 정보기술수당이라고 해서 3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정보기술수당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신고자분한테 정보를 받고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지령을 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신고자분한테 뭐 욕 듣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를 이제 뭐 치맥으로 푸는 정도? 아, 그 정도. 그 정도구나. 아, 치맥을 푸는. 아, 그렇게 해서 3만 원 정도. 종합상황실이라는 곳이 이제 119 저희가 이제 신고를 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전화를 이제 받는 곳이죠. 네, 그렇죠. 평균 신고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1,800건에서 2,000건 정도 에? 한 달, 하루에요? 하루에. 하루에 1,800건에서 2,000건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신고를 받는 곳은 뭐 어느 정도를 이렇게 받게 되나요? 그 제가 알기로는 서울소방본부 종합방재센터가 있는데 네. 그쪽에는 하루에 6,000건 정도. 와. 종합상황실이라는 곳이 이제 뭐 어떤 일을 혹시 일단 상황 전화가 들어오면 뭐 인명 대피를 먼저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구조 상황이 있나, 그러니까 그 차에 끼어서 못 나오시는 경우는 구급차만 가는 게 아니고 구조대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 상황이 있는지. 그 소방차에 보면 재난 영상 카메라라고 소방차 앞에 이제 현장을 볼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거를 상황실에서 볼 수 있거든요. 처음 현장 도착했을 때 소방차 대원분들은 불 끄느라 바쁘시니까 저희가 현장에 보고 화재 규모 같은 거를 파악을 해서 상황실에서는 이제 더 사다리차, 물탱크차, 구조대차 더 차량을 편성을 해서 지령을 하고 있어요. 야,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소방차가 출동한 게 아니라 이 카메라를 보면서 또 어떤 그 이 진압 차량이 더 필요한지 네네네. 이런 것들을 다 상황실에서 파악을 하시는군요. 선생님, 그 공장 지나자마자 그 기와집 무너져가는 거 처음 해주신 거예요? 사람은 확실히 없는 집이 맞고요. 별종들은 화재가 크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소방청부 도착하니까 촬영 안내 좀 해주세요. 구청 열어, 구청 열어. 왼쪽 저건가네. 빈집이 아닌 것 같다, 모장쌤. 관장님, 상황실이에요. 우리 쪽으로 고속버는 빈집이라고 했는데 빈집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공동이 특수화재 진정했습니다. 아니 이제 위급하지 않은데 신고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죠. 네. 구급차를 약간 택시처럼 이용하시는 분들. 아, 이거 가끔 뉴스에 야, 이거 진짜 너무 열받습니다. 그 장난 전화도 요즘에도 할 거 아니에요? 네, 장난 전화도 많이 있죠. 누가 봐도 진짜 장난 전화처럼 불이야! 이렇게 신고를 하거든요. 기본 매뉴얼대로 네, 어디에 불이 났나요? 뭐가 타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토불이야. 이렇게. 진짜? 야, 근데 이거는 집에 가스불을 켜고 온 것 같대요. 그래서 출동을 시켰죠. 갔는데 저희 대원이 이제 무전이 왔어요. 아무 일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고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행히 아무 일 없어요 했는데 근데 거기에 저희 고양이가 있을 거예요. 밥 좀 주고 가시라고. 근데 사실 맞을 수도 있어요. 원래 진짜 가스불 켜고 온 걸 수도 있는데 주된 목적은 거의 그 가스불 걱정보다는 그냥 고양이 밥 주셨냐고 나중에 또 전화가 왔거든요. 밥 주시고 가신 거 맞죠? 이러고 네, 주고 갔어요. 이러고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에 대한 뭔가 페널티는 없어요? 구조구급 이제 허위 신고라고 하는 거죠. 과태료 200만 원 조항이 있긴 한데요. 실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예를 들면 허위 신고 때문에 맞아요. 이런 저 쓸데없는 시간이 낭비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진짜 긴급한 분들이, 환자분들이 예. 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4년간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전화가 좀 있지 않을까요? 또 남자분이 머리에서 피가 난다고 신고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말하시는 모텔로 갔는데 201호에서 뭐 머리에서 피가 난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갔는데 출동한 대원들이 여기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라고 한 거예요. 모텔로 갔는데. 네, 모텔로 갔는데 그래서 그 모텔 얘기하신 곳에 전화를 한 거죠. 남자 혼자 들어간 사람은 없는데 201호에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영상 통화를 시도를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저씨가 막 머리 피가 막 범벅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일어나실 수 있냐, 나오실 수 있냐 그랬더니 전혀 못 움직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약간 조금 수건에 모텔 있죠, 그런 거 있죠. 적혀 있고 메모지 그런 네. 거 있고 커튼 색깔, 방 색깔 이런 거 다 비춰달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뒤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분을 찾았어요. 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 모텔의 이름도 기억을 못 하시고 그렇죠. 일어나지를 못하시니까 그렇죠, 쓰러지셔가지고 큰 재난이 있었을 때 이런 또 좀 전화 받는 경우도 좀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충남에 작년에 호텔에서 화재가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충남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호텔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동일 신고가 한 100건 정도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전화 하나 받으면 정말 상황실이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죠. 여기서는 네 사람 나왔대요. 아 여기 안 나왔다는데? 이거 소화기로 껐다는데? 아직 못 껐다는데? 막 이런 식으로 전화가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입니다. 네, 유키스? 예스. 예스. 조선시대 보부상들이 쓰던 페랭이 모자에는 2개의 새하얀 이것이 달려 있습니다. 고려말 태조 이성계가 전투 중 부상을 당했을 때 보부상에게 이것으로 지혈을 받게 되었고 이후 보부상으로 페랭이 모자에 이것을 부착하게 됐다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저 뭔지 아는데. 페랭이 모자에 이것을 부착하게 됐다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저 뭔지 아는데. 5초 시간. 5, 4, 3, 2, 1.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목화솜, 솜. 아쉽습니다. 네. 자, 예. 물고기 신발만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물고기 신발만요? 네. 아, 그건 좀 싫어요? 네. 자, 좋은 거, 좋은 거. 비밀의 숲 침낭은 뭐예요? 물고기보다 더한 게 나왔네요. 예. 그래도 이거 뭐, 예. 자, 우리 또. 두께감도 있고 너무 좋은데. 자, 우리 저 조진영 소방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이쪽으로 좀 앉으시죠. 구급 지도관이세요? 네. 좀 소개를 또 드리겠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21년차 베테랑 구급대원 송파소방서의 신미애 소방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관련 학과나 아니면 간호사,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대원들이 이제 구급대원입니다. 아니, 그 이제 하루에 출동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저희가 보통 한 7건에서 10건 정도 되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한 뭐 15건까지도 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그렇지 주말에 15건 정도면은 진짜 녹초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뭐 조끼 여러 가지가 뭐 다 좀 달려 있네요. 이게
예. 저희가 현장에 가다 보면 정말 급할 때 장비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수액을 잡으려고 하는데 고무줄이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아, 더러워서. 그래서 이 네. 고무줄을 걸고 계시구나. 네, 이런 고무줄이나 급하게 쓸 때 필요한 반창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기도 유지기 같은 거나 네, 주사기 같은 것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저희가 차키예요. 구급 차키예요. 그래서 차키 맞죠? 네네. 정신질환자분들이 저희 구급차를 이제 탈취해서 가시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현장에서 네, 잠금 장치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아, 그래서 차키도 걸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네. 배지도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이게 뭐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기 보이시는 거는 위에 거는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를 살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배지인데요. 그 하나 받았을 때는 은 배지를 주세요. 근데 요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 배지는 10개 살렸을 때. 예. 밑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요거는 그림으로 보시지만 뇌가 사람 있네요. 머리다. 네네. 급성 뇌졸중 환자분은 네, 저희가 소생에 좀 도움을 드려서 네, 받을 수 있는 배지입니다. 구급대원이 된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저희가 95년도 전후로 해서 약간 산풍 사건이나 산풍백화점이 무너졌고 그때 네. 이제 성수대교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구조 응급 처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었거든요. 그래서 네. 전국에 한 11개 정도 응급구조과가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응급구조과에 처음에 제가 이제 1기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99년도에 서울소방이 구급대원을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 시민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제 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 생과사의 갈림길에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네네. 이게 사실 뭐 지금이야 21년 차 정도 되지만 처음에는 좀 많이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나고 하시지 않으셨을까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약간 천직인지 처음부터 그렇게 이렇게 아, 그러셨어요? 네. 옛날에 여기가 저희 관내였거든요. 아, 그래요? 좀 보시니까 오랜만에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도 출동하기가 참 힘들겠구나. 아, 지금 네. 네. 다른 것보다 그게 먼저 보이시는군요. 야, 이게 직업별로 또 이걸 보시고 느끼는 게 다르구나. 저는 뭐 그 생각했거든요. 야, 이거 뭐 단풍이 들면은 야, 이거 촬영하면 진짜 이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보시고 야, 여기는 출동하기가 힘들겠다. 아니 이게 이제 구급대원으로 이러면 생긴 이 직업병도 좀 있을 것 같아요. 119 신고가 뭐 시간대별로 몇 시 몇 분에 출동합니다라는 게 딱 있으면 저희가 그 시간 피해서 밥을 먹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밥 먹다가도 이제 출동해야 가고, 되니까. 출동하고 조금 그렇지만 화장실 갔을 때도 출동할 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뭐든지 좀 빨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밥도 굉장히 이렇게 빨리 먹고 중국집 가면 절대 면을 안 시킵니다. 저희. 왜요? 면이 불어요. 저희가 먹다가 또 출동 나기도 하고 하니까 또 갔다 와서 먹어야 되는데 아마 면 시키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거지. 저희 오래된 베테랑들은 그럼 거의 뭐 드십니까 보통? 보통은 볶음밥 네 이런 거 많이 시켜요. 중국집에 시킬 때는 볶음밥. 네, 볶음밥 아니면 저희는 그냥 국밥. 밖에서 햄버거 이런 거 좀 많이 먹기도 하고요. 저는 얼마 전에 솔직히 너무 화가 났던 게 그 기사도 났었잖아요. 택시 기사가 구급차랑 사고가 났는데 이거 해결하고 가라고 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응급 환자를 실은 구급차와 접촉 사고를 낸 택시. 내가 책임진다고 싶으면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요양병원 가는 거죠. 구급차로 이송되던 79살의 폐암 4기 환자. 길에서 11분가량을 허비했고 응급실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요즘은 거의 한 8, 90%는 저희 소방차만 보시면 비켜주시고 바로죠. 그거는 진짜 요즘은 뭐 네네. 저도 이제 가끔 차 안에서 이제 뭐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매니저랑 같이 이제 이동을 하다 보면 야, 길이 그냥 쫙 나요. 바로 그냥.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좀 그 구급대원 여러분들이 또 진짜 고생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 때문에 저희가 출동 나가면서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제발 현장에 갔을 때 열나지 마라. 그 요즘 병원에서는 37.5도를 딱 기준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맞아요. 그 열만 넘으시면 저희 구급차에서 대기를 시키세요. 아니면 저희가 또 다른 병원을 알아보다 보니까 저희도 어제도 그랬지만 12시에 나가서 새벽 4시까지 병원 돌아다닌 데가 귀소한 적도 있었거든요. 보호자분들은 그러면 이제 왜 아직 병원을 안 가냐 얘기하는데 여기도 안 된다 저기도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정말 먼 곳까지 이렇게 다 알아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또 코로나가 그 사실 그걸 병원 너무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이 환자분인 때문에 다른 환자분들까지 위험에 맞아요.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21년간 그 소방관으로 근무하시면서 좀 잊을 수 없는 일이 또 좀 있으실지 궁금하네요.
예, 제가 소방서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을 때 2001년도에 그 홍제동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저희 서였고 그때 제가 이제 비번 날 쉬고 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네, 빨리 복귀하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기억하는 게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에 눈이 오고 있었는데 가면서도 기분이 이상하다고 했는데 사무실 도착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이제 쎄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홍제동에 화재가 났는데 1층에 누군가 있다고 해서 저희 직원 6분이 들어가셨는데 이제 매몰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6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제가 이제 뭐 과자도 사주세요 주인님 그러면서 뭐 커피 사주세요 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 연결식 하면서 그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홍제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6명이 숨졌습니다. 깊게 잠든 일요일 새벽 서울 홍제동에 있는 2층 다가구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은 것은 새벽 4시. 불길은 1층 슬라브 지붕을 태우고 순식간에 2층으로 번졌습니다.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불꽃과 검은 연기를 뚫고 소방관들이 집 안으로 하나둘씩 들어갑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아들이 집 안에 있다는 집주인 선모 씨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있다 1차 검색을 하고 나오니까 없었어요. 요구자가. 그래 나왔는데 또 어머니가 울면서 요구자에 자기 아들이 있다 좀 구해달라. 그래서 재차 진입을 시도를 했었어요 저희가.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손전등 불빛으로 집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수색이 시작된 지 10여 분쯤 치솟는 불길을 삼켜버리듯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건물 더미에 소방관 9명이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서울 서부소방서 소속 46살 박동규 소방장 등 6명은 매몰되거나 질식해 숨졌고 3명은 중태입니다. 소방관 6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홍제동 주택 화재는 집주인 아들 최모 씨가 홧김에 지른 불로 밝혀졌습니다. 소방관들이 바로 최 씨를 구하기 위해서 불길에 뛰어들었다가 참변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최 씨는 불이 번지기 전 이미 집을 빠져나왔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고 어처구니없게도 불을 낸 사람은 바로 최 씨로 드러났습니다. 그때 정말 하느님 부처님 다 찾았던 것 같아요. 제발 살아있게만 해달라고. 사고 당일날 사무실에서 구조됐다는 얘기 들을 때 그리고 결국 돌아가셨다는 거 들을 때 그 느낌도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단체 장례식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섯 소방관을 마지막 떠나보내는 자리. 모두가 눈물로 고인들의 영정을 맞았습니다. 그분들 말고도 같이 근무하시던 분이 그 몇 년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은 정말 이제 같이 출동하고 저한테 구배돼서 많이 일했었던 분인데
그분 돌아가실 때는 솔직히 장례식장 안 갔거든요. 못 가겠다고. 그래서 그냥 지금도 그분이 어딘가에 계실 것 같아요, 그냥. 그분들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조금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긴 하더라도 때로는 그 현장에 나갔을 때 두렵진 않을까. 그 붕괴 현장에 저희가 내려갔을 때도 있거든요. 그 지하 4층으로 떨어진 심정지 환자가 2명이나 있었는데 밑에 심정지 환자가 있다는 그 사실만 자꾸 인내가 되지 내가 내려갈 때 위험할 거라는 걸 생각은 잘 안 들거든, 솔직히. 그래서 저희 이제 일반적인 대부분의 구급대원들이 그 현장에 가게 되면 그 환자만 자꾸 보게 돼요. 솔직히 빨리 구조해야 되고 빨리 처치를 해서 그분의 예후에 좋게 하려고 노력을 더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는 약간 뒷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공통 질문 한번 우리 네. 조셉이 한번 또. 예.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 제 손으로 심정지 된 환자분을 살렸을 때 그분들을 살렸을 때 그 감동은 정말 잊을 수가 없고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저는 구급 현장이 너무나 좋고 그 뜨거운 감정을 아직까지는 조금 더 느끼고 싶어서 못 떠날 것 같거든요. 그 현장에서. 자, 저희가 이제 퀴즈를 내서 마침 100만 원을 드려요. You kiss? Yes. Yes. 화이팅! 화이팅이요. 자, 이것은요 1431년 세종대왕이 창설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대입니다. 이들은 화재 발생 시 종을 쳐 백성들을 대피시킨 후 물을 퍼나르고 물의 적신천으로 화재 진압을 했는데요. 또한 높은 곳에 올라 화재를 감시하고 방화범을 잡는 임무도 했다고 합니다. 불을 없애는 군사라는 뜻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불을 없애는 군사. 불을 없애는 군사라는 뜻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불을 없애는 군사. 금화대. 금화대. 네. 자, 금화대. 정답은요? 금화군. 예, 금화대. 정답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100만 원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뒤에 세탁기하고 좀 잘 어울리죠. 왜냐면 위에가 노란색. 뭐 깔맞춤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돌 색깔하고도 딱 해서 딱 떨어지게. 자, 반갑습니다. 자, 불철주야 코로나 재난 문자로 전 국민에게 긴급 상황을 가장 먼저 전달하는 박대선 주무관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감염병 재난대응과에 근무하는 박대성이라고 합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입술이 왜 이렇게 바짝거리세요? 좀 바르셔가지고. 예. 야, 좋습니다. 아니, 일단 코로나 재난 문자를 직접 보내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그럼 그거를 직접 우리 주무관님께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문자로요? 네. 재난 문자가 이제 중앙에서 보내는 게 있고 지자체에서 보내는 게 있는데 중앙에서 보내는 거는 제가 이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내는 문자는 제가 보내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보내고. 이 문자입니다. 이게 중대본에서 보내는. 이게 중앙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무슨 대책이 좀 있어라. 토크에도 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게 무슨 요즘 AI 이런 거 있으니까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건 줄 알았더니 직접 보내시는 거구나. 네네. 지금 혼자 보내시는 거 아니면 누가 계세요? 작년까지는 제가 혼자 보내다가 올해는 이제 한 분 더 오셔가지고 두 명이서 이제 같이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양해를 구하고 촬영 때문에.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이걸 입력을 해서 보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뭘로 입력을 하세요? 휴대폰으로 어쨌든 혹시 기능이 있나 해서 혹시나. 그러면 그룹으로 이렇게 전 국민을 다 불러가지고. 그 국민들 개개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재난 문자를 작성해서 상황실에 보내줍니다. 상황실에 그럼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이동통신사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다시 기지국을 통해서 국민들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그 재난 문자가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작년에 발송한 재난 문자가 5만 4천 건 정도 되고요. 아니 이게 뭐 재난 문자에도 좀 등급이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중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안전 안내 문자, 그리고 긴급 재난 문자, 그다음 위급 재난 문자 세 가지가 있는데 안전 안내 문자는 일상적인 뭐 마스크 쓰기 안내라든지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긴급 안내 문자는 뭐 방사능 노출이라든지 실제 긴급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받으시는 게 긴급 안내 문자. 그리고 위급 안내 문자는 뭐 전시 상황 아니면 공습이라든지 이렇게 국가적 위기 상황에 위급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각각의 안내 문자마다 소리가 조금씩은 틀리거든요. 이제 위급 안내 문자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수신 거부를 할 수 없군요. 그건 또 해수도 안 되죠, 사실은 네네. 뭐. 할 수도 없지만. 예. 혹시 괜찮으시다면 여기 약간 좀 긴급 사태가 일어나서. 아 지금 뭐 예. 머리 쪽에서 지금 예. 아니, 이 옷이 조금 더운가 봐요? 아, 그것도 있지만. 네네. 약간의 긴장. 아니 직접 닦으라고 하시면 되죠. 아니 조셉, 아주 뭐 굉장히 따뜻하긴 좋은 했는데. 분을 한번 제가. 아 오늘 그리고 좀 날이 좀 더워요. 더워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말이 그렇습니다만 이게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엄청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 네 맞습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문자 하나 보내면 반응이 바로 즉각적으로 오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어떤 반응들이 막 오나요, 이렇게? 이 문자 나는 휴대폰 번호 알려준 적도 없는데 왜 보냈냐? 왜 보냈냐? 그리고 어떻게 알고 보냈냐? 뭐 국민들 세금으로 왜 보냈냐?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뭐가 계속 이제 반복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지루한 이런 문자를 좀 탈피할 수 없을까 해서 뭔가 여기에 좀 위트 있는 또 간단한 걸 넣었는데 요게 또 항의 전화를 좀 많이 받으셨다고 그래요. 좀 한번 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요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거제시 긴급 돌봄 교실 내 주가 전파가 없었던 이유 하면서 마지막에 안전한 학교 오늘도 잊지 마스크 이렇게. 네, 차이가 있죠 이렇게. 잊지. 여기는 이제 잊지 마스크를 붙였었는데 여기는 잊지 마 마스크. 이게 하루 차이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처음에 첫날에는 이제 마스크를 잊지 마라고 잊지 마스크 했지만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잊으란 얘기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나 이제 잊지 마스크인데 잊지 마스크로 해석을 하신 분들은 잊어라 이런 얘기 뭐냐 하셔가지고 특히 이날 보내고 나서 저희 그 업무 게시판에도 공무원이 재난 문자로 장난하지 말자 이런 글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으로 좀 충격을 많이 받아서. 저는 그냥 귀여운데. 제가 보니까 주무관님 말톤이 이렇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방송도 그렇잖아요. 조심스러우신 거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뭐 공무원이 나왔는데 왜 말을 그렇게 뭐 하느냐 혹시나 또 그런 말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우신 거구나. 아니 그러면은 작년에 혼자 그걸 다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 막 밤에도 오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예. 밤늦게 오는 경우는 뭐 확진자 동선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지하철에서 보내드린 거고 저희는 이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그 시간대에만 딱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야근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보내셨으면. 네네. 밤늦게까지 어떤 경우는 뭐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생활이 사실은 뭐 특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의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저희는 항상 이렇게 쉬는 날 없이.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과 직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사실 또 행정안전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보건복지부나 질병청도 다 똑같거든요. 사실 뭐 밤 11시에 전화하면 또 받으니까 그분들도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문자 업무도 있지만 문자 업무는 한 10%? 뭐 예를 들면 중대본 회의라고 보셨죠. 행안부에 중대본 입원부가 하거든요. 중대본 입원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 회의체 준비라든지 그리고 감염병 위기재난 매뉴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There's no place to run and no gasoline. And
어제는 몇 시에 퇴근하셨어요? 어제는 새벽 3시에 퇴근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몇 시에 출근하실까요? 오늘은 7시? 저희도 그러니까 이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사실은 그게 힘든 거거든요. 기약이 있으면 이제 이때까지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빨리 끝날 것 같은 느낌도 별로 안 들고 아마 이게 또 내년까지 이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좀 걱정도 있고. 아니 그럼 가족분들도 참 그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만 집에 가면 또 이렇게 좀 오랜만에 가면 또 대면대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족들도. 사실 뭐 잘 때 나오고 또 잘 때 들어가니까 이렇게 대면할 시간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아 대면할 시간도 없어요. 네. 대면을 해야 대면한데 대면을 못 하니까 대면할 시간도 없네요. 아, 저 만약에 전 국민에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코로나가 종식되면 혹시 좀 보내고 싶은 문자 있습니까? 아 진짜. 일단 정보 전달이 제일 중요하니까 몇 월 며칠 자로 이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거기다 그리고 마지막에 쓰세요. 저도 이제 좀 쉴랍니다. 저는 떠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좀 쉴랍니다. 아유. 와, 이제 그 문자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이거 좀 잠깐만 들어도 너무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나 보네요. 예. 한들 피어있는 자기야 그걸 왜 한 거예요 지금? 저를 찍으시려면 저를 찍으시려면. 아나 참. 아 자유롭다 분위기가. 아 보세요 우리 이게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 애기는 너무 평화롭게 자고 우리 보름이는 또 너무 좋아하고. 예. 그 문자는 진짜 모두 다 받으셔도 민원 전화는 안 주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주무관님도 좀 그 직업병이 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제 문서를 보면 그 오탈자라든지 띄어쓰기 이런 걸 좀 보게 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한글 창을 딱 띄우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좌우 문서 여백 20, 20, 머리말 꼬리말 10, 15, 10, 10. 그다음에 문서 제목은 20의 휴면 헤드라인. 근데 본문은 16의 휴면 명조체. 딱 세팅해 놓고. 휴먼 명조체. 채까지도. 네. 채도 또 따로 이거 휴먼 명조체. 휴먼 명조체의 특징은 뭡니까? 글꼴이 좀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시기에 좀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뭔가 또 휴먼이 들어가니까 좀 그래 보이네요. 네. 우리는 어떤 글꼴을 쓰나요? 도담 PD? 맑은 고딕? 맑은 고딕? 맑은 고딕이요? 우리는 맑은 고딕 쓴대요. 저 알고 있습니다. 맑은 고딕은 어떻습니까? 맑은 고딕은 좀 그 네모 반듯한 딱딱한 느낌이 들지만. 그러니까 위압 분들에게 좀 보고하는 용어로는 적절한 건 아니고. 맑은. 도담 씨 참고하세요. 예. 본부장님한테 혹시 뭐 드릴 거 있으면 맑은 고딕보다는 휴먼 명조체. 예. 저 몰랐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몰랐어 나도. 네, 문자니까. 문서 작업을 저희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또 휴면 명조체 말고 또 뭐 좀 이렇게 괜찮은 체가 또 소개를 해주잖아요. 신명조? 네? 신명조도. 신명조. 신명조. 그건 뭐예요? 그것도 휴면 명조체랑 좀 비슷한데. 네. 그것도 이렇게 윗분들이 보고드리기에는 좀 괜찮은. 자, 우리 많은 자기님들 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윗분들 보고용으로는 휴면 명조체와 신명조.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공통 질문. 예.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시가 있잖아요. 나에게 이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네, 제 아내. 제가 처음에 아내를 봤을 때도 제일 예쁘게 보였고 또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가까이 있지만 아직도 제한테는 아내가 제일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아내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준희. 준희 씨요? 네네. 그럼 준희 씨에게 직접 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영상 편지 같네요.
여보 맨날 늦게 들어가고 규민이한테 잘 따뜻하게 못 해줘서 미안한데 여보가 있어가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것 같다. 코로나 끝나면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고 재밌게 지내자. 사랑해. 이거 또 톤이 좀 일정하시네요. 예. 그렇게 톤에 어떤 큰 변화 없이 일정한 톤으로. 예. 자,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퀴즈를 내서 맞추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려요. 100만 원 따시면. 근데 퀴즈를 맞추면 퀴즈 맞춘 상금이랑 또 뽑기까지 가능하니까. 오늘은 무조건 뽑기입니다. 오늘 뭐 이곳에서 저희 그 제작 협찬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야 진짜 주무관님도 오늘 진짜 행운의 날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일단 여쭤볼게요. 유퀴즈. 좋아요. 좋아요. 네.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양을 담당하는 신의 이름인 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신은 잠자는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겼다는데요. 만약 잠을 방해받을 경우 크게 화를 내며 가축을 사냥해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래해 오늘날 극심한 공포나 공황 상태를 가리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극심한 공포나 공황 상태를 가리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자, 정답은 패닉입니다. 자, 뭐 실패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꽝이 없는 뽑기가 있어요. 오늘 무조건 전자제품이니까. 오늘은 무조건 전자제품이에요. 예, 자 하나 뽑아보시죠. 이 캡슐도 엄청 커졌어. 다르네, 달라. 오늘은 달라. 자, 좋습니다. 이거 뭐 저 냉장고. 바로 뒤에는 저 건조기가 뭐 건조기도 있어요. 자, 오늘은 뭐 의류 관리기. 와, 대박이네. 야, 오고 있다. 야, 진짜 대박이다. 야, 이거 한번 안아보시죠, 이렇게 한번.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화마가 풍년을 삼켰습니다. 네,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진 강원도 산불. 4,000명 넘는 주민이 공포에 떨며 대피했고 축구장 넓이의 700배가 넘는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2019년 강원 동해안을 덮친 사상 최악의 산불을 진압한 우리 속초 소방서의 박치우 소방교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속초 소방서 119 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치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아주 그냥 몸이 다들 이렇게 체격이 좋으세요.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이제 5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소방교면은 소방사 바로 다음. 소방교. 다음이죠. 소방교. 그다음에 소방장. 네. 잘하시네요. 네, 저희 오늘 하루 종일 그거를. 그다음에 소방위. 구조대원이 또 하는 일을 지금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현장 활동을 하는 대원들은 흔히 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이슈가 됐었던 그 울산 아파트 화재. 거기 현장을 비유를 하자면은 현장에서 이제 관창을 들고 직접 이제 불을 끄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진압대원. 그리고 이제 부상자가 발생해서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구급대원이라고. 구급대원. 네, 구급대원이라고 하시고 그 아파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옥상으로 이동시켰거나 아니면은 지상으로 대피시켜 주셨던 분들이 구조대원이라고 알고 계시면 싶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사고 현장이나 엘리베이터 갇힘사고, 추락사고, 그리고 이제 순환사고 현장에서 구조가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구조해드리는 인명구조를 전담하고 있는 하는 게 이제 구조대원. 대원이시군요. 작년에 강원 그 동해안 산불이 나는 걸 좀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좀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그게 작년 봄이죠? 네, 작년 봄이었습니다. 정확히 날짜로는 4월 4일이었고요. 네. 미시령 터널 인근에 있는 주유소 건너편에서 전신주 개폐기에서 일단 스파크가 튀어서 그때 당시에 바람이 좀 많이 불었거든요. 스파크가
불씨가 돼서 이제 그게 또이 네. 건조한 시기에 네. 참 정말. 그때 당시에 동해안 지방에 건조 경보 및 이제 강풍 경보가 발효된 상황이어서 더 산불이 더 빠르고 넓은 지역으로 번지게 됐던 거죠. 이게 당시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산불로는 역대 한 3번째 규모로 여의도의 면적 한 6배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고. 처음 소식을 들으셨을 때 근무 중이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주간 근무가 끝나고 퇴근을 한 상황이었어요. 밥 먹으려고 밥 숟가락을 뜨는 순간 이제 그때 그 서에서 이제 비상 소식 빨리 복귀하라고 해서 바로 이제 서방서로 달려갔던 기억이 나요. 속초 톨게이트까지 가는 길마저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그때 차가 막 휘청휘청할 정도로 가는 길 내내 도로 옆쪽으로는 그냥 다 타고 있었어요. 다 여기저기 다 불꽃이 다 보이더라고요. 방어복이 되게 두툼하거든요. 이게 불에도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기가 느껴져요. 전신으로. 속초 톨게이트 근처 마지막에 가게 되는 터널이 있어요. 네. 청대 터널인데 청대 터널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온통 시뻘건 그런 이제 광경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불지옥이 있다면 아마 그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도 이게 어찌됐든 소방 호수를 잡고 네네. 이게 이제 진화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일단은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진화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의미가 없고. 네, 의미가 없고 방어라는 개념이. 필사적으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불이 옮겨붙지 않게 시설물 쪽으로. 어찌됐든 방어한다. 네.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네네네. 방어하는. 야, 이게 말 그대로 사투네요, 사투. 네. 불과해. 네. 당시 투입됐던 대원들 모두가 방어하기에 정말 필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소방서 주변에 그 찬빛 영동가스라는 그 가스 기지가 있었고 맞은편에 바로 LPG 충전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불이 거기까지 번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서 주변 방어를 먼저. 그러니까 이게 이 불이라는 게 무슨 뭐 밤이라고 조금 있다가 낮에 뭐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을 새고 꼴딱 새신 거죠? 네. 거의 뭐 현장에서 옮겨 다니면서 이제 다음 날까지 불을 껐었던 날. 와. 아니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전국에서 강원도로 몰려드는 네네. 이제 소방차 행렬 이런 네네. 것들이 좀 보도가 되고 좀 했었지만 이제 좀 그걸 보면서 많이 뭉클했어요. 네. 네.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그게 이제 대응 3단계라고 하는데 대응 3단계가 됐으니까 이제 전국에서 이제 지원이 올 거다라는 이제 소식만 무전으로 접보했던 상황이었고 나중에 이제 그 고속도로 이런 행렬들을 뉴스에서 저도 접하게 됐는데 정말 든든했어요. 아, 빨리 끌 수 있겠구나. 진압할 수 있겠구나. 저도 모르게 되게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멀리 저기 전국에서 저녁이 되고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점점 소방차들이 속초 시내에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진화가 된 거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에 이게 좀 뭐 마음가짐이 또 여러 가지가 또 드는 생각도 있고 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졌던 제 마음가짐에는 변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을 더 많이 구하고 싶은 그런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저희가 입고 있는 이곳의 무게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내가 과연 소방공무원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솔직히 했었거든요.
그 마음이 생기고 점점 더 커져 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와 진짜 막 진짜 정신없이 관상을 붙잡고 불을 끄고 내가 어떻게 불을 껐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현장에 가면은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저기 안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마치 제가 슈퍼맨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래 꿈이 소방관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원래 꿈은 소방관은 아니었어요. 뭐셨어요? 원래는 이제 정보기관 쪽에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보기관이요? 네. 뭐 예를 들면 국정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국정원에서. 왜 국정원에서 근무를 좀 하고 싶으셨는지.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켈로 부대에 그 3개 대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이제 대장이셨거든요. 할아버님께서요? 그 켈로 부대라는 게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이제 한국 정전 당시에 그 정보 부대 같은 건가요? 네, 약간 그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네, 알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그 8미도 등대 탈환 작전이라고 있어요. 네. 그 8미도 등대 탈환 작전을 켈로 부대에서. 이야. 근데 그 부대 한 부대 대장님이셨다는 얘기죠. 한 대대에. 그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영향을 좀 받아서 처음에는 이제 정보기관 쪽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국가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선택을 하셨네요. 본인은 희생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소방관으로 좀 진로를 바꾸신 계기가 있어요? 정보기관 쪽을 준비를 하다가 몇 번의 고배를 마셨었는데 저희 누나가 그때 당시에 소방관으로서 이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나가 이제 우리 소방 공무원이라는 직업도 괜찮다. 한번 준비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권유를 해서 준비를. 그러면 누나도 지금 소방관으로? 네, 저희 누나도 소방관이에요. 그래요? 어디서? 같은 소방서에 있습니다. 진짜요? 누나도 있어요? 네. 이야. 누나도 소방관이고 매형도 소방관이에요. 매형의 이모부께서도 또 소방관이세요? 소방관이시고. 야, 아니 거의 지금 소방 패밀리시네요, 진짜. 네. 지금 혹시 어느 결혼하셨나요? 네, 지금 결혼. 결혼하셨어요?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1년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신혼이시네요. 네네. 네. 오셨네요, 저 뒤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같이 오셨구나. 댁에 계신 가족분들은 이렇게 출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좀 궁금해서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그냥 오늘도 잘 갔다가 잘 퇴근했으면 좋겠다. 그저 무사히 그냥. 그죠.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이 많이 됐었지만 또 가족들이 너무 조바심 내면 또 무게감으로 또 다가올까 봐 최대한 안 그러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색을 혹시 이렇게 같이 하면 더 부담을 가질까 봐 일부러 좀 안 하시는 거네요. 알고 계셨어요? 저는 또 제 입장은 또 이런 또 안 좋은 일을 겪었다고 하면은 또 얘기를 신경 쓸까 봐. 신경 쓸까 봐. 서로가 서로를 또 진짜 위하는 마음에. 이게 진짜 좀 그럴 것 같아요. 언제 출동벨이 올 쯤에서 늘 좀 긴장 속에 좀 사시는 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언제 화장실에 있을 때도 나갈 수도 있고 그냥 쉬고 있을 때도 나갈 수도 있고. 나 뜨거운 거. 왜냐면 형님 이거 연합고. 또다시 출동이다. 출발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막 웃고 있다가도 윙 하면 어떻게 움직이세요? 진짜 속도가 이렇게. 대박이다. 네, 바로 달려가야죠. 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네. 나도 좀 위험했던 적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C8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뭐 저희가 잘못했나요? 저희가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이걸 인터뷰를 하루 종일 해 이거. 이거 못 해먹겠네 이거. 2018년도에 제가 화재 현장에 출동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저 안에 사람이 있지 않을까 급한 마음에 이제
펜스를 넘어가다가 이제 추락해서 인대가 지금 많이 다쳤었던, 그래서 이제 한 달 반, 2달 가량 정도 재활 치료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펜스 높이가 얼마 정도 됐길래? 높이가 한 3, 4m 정도? 그때 당시에 메고 있었던 이제 장비 무게까지 더해져서 이제 그 충격으로. 이게 현장이다 네, 보니까 좀. 네, 이게 네. 그때 또 어두운 밤이었고. 그러니까 연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확실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제가 넘어가지 않았던 게 아마, 네, 그게 아마 조금. 내가 생각하는 소방관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쓸쓸한 슈퍼맨. 네, 쓸쓸한 슈퍼맨. 네. 현장에서는 뭐 모든 분들이 슈퍼맨이 되시지만 어떤 현장이든 간에 돌아가신 분들을 안 볼 수는 없거든요. 동료의 죽음도 경험을 하게 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거 보면은 쓸쓸한 슈퍼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늘상 이게 그 구조 현장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 슈퍼맨이 돼서 나도 모르는 내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만 진짜 돌아오는 그 길에서 혼자 계시는 댁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좀 지나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혹시 쉴 때는 뭘 하십니까, 우리 박지우 쉴 소방관? 때는 동료 소방관들끼리 이제 그 밴드를 하세요. 네, 결성을 해서 이제 노래도 하고. 포지션이 보컬이세요? 저는 보컬. 잘됐다. 이거 공연도 가 보셨죠? 결혼하고 알았는데 네. 좀 알았더라면 결혼을 망설였을 것 같아요. 왜요? 이야기에 반전이 있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여심을 사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에. 좀 너무 이렇게 너무 좀 잘해서. 네. 밴드 이름이 혹시 프리 밴드라고요. 파이어 레스큐 이머전시 이거. 그렇지. 프리. 네, 프리. 그래서 프리 밴드. 혹시 뭐 주로 어떤 노래를 커버를 많이 하십니까? 저는 이제 락 발라드 쪽. 어떤 거 좋아하세요? 락 발라드 또 우리 뭐 많죠. 조남지대도 락 발라드거든요. 조남지대가 락 발라드예요. 혹시 어떤 노래? 에메랄드 캐슬의 이제 발걸음. 무조건 일단 나와야 돼. 발걸음이 나와야 돼요. 오랜만에 발걸음. 발걸음 한번 가야죠. 혹시나. 이거 우리 남자들은 떼창입니다. 이거 떼창이에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우리 감독님도 마스크 너머로 눈물 흘려. 다 입 따라 부릅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무렵 날 끌고 간 발걸음 눈 떠보니 잊은 줄 알았던 곳에 이젠 흘러가는 대로 날 맡길래 너만 상관없지 않니 처음부터 너란 존재는 내게 없었어 네가 내게 했듯이 미안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잖니 정말 이럴 수밖에 너를 사랑할 수 없고 너를 미워해 넘겨. 날 위해 잘하신다. 야, 잘하십니다. 이거 우리 그 남자분들이 이때 좀 부르면 울어. 막 오열. 가을에는 역시 이런 노래예요. 한번 좀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볼게요. 혹시 내 인생에 가장 뜨거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언제입니까? 저는 처음 소방 들어와서 제가 처음 관창을 잡고 불을 껐었던 그 현장. 네, 그 현장이 아마 가장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이 납니다. 아내분.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은 언제예요? 와이프를 처음 봤을 때. 그렇죠. 네, 탄식이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게 빠지면 안 돼. 왜냐면 이제 직업적인 것과 내 인생을 봐서 그쵸. 차이를 둬야 되는 거니까. 혹시 현장에서의 나의 유일한 무기는? 아마 같이 옆에 있는 동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네.
네, 일단은 제가 부족한 부분을 이제 동료들이 다 채워주기 때문에 가득한 무기가 직업은 다르지만 저도 참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동료죠. 많이 우리 의지하고 계시는 우리 조셉도 그렇고 우리 제작진도 그렇고 우리 동료들이 있기에 정말 이게 내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진짜. 돼요. 예. 정말. 네, 어떤 상황이든.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신이 없다고 느꼈던 적이? 2018년 3월 경에 이제 아산으로 교육 실습을 나오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3명이 순직을 하셨었어요. 무신론자지만 신께 빌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 좀 살려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다 순직하셨죠. 이제 신이 존재했다면 글쎄요 그분들 살려주셨을지 모르겠네요. 신이 있다고 존재하는 건 심정제 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첫 전화를 받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때 이제 저희 출동대를 보내고 출동대가 가서 CPR을 할 때 이분 ROSC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셨어요.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좀 나요. 이렇게 됐다. 다행이다. 그때 가장 신이 있다고 느꼈었죠. 정말 다 타고 없는 그런 건물 집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오셨을까 그런 현장 보면 아 그래도 신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이 2명이 라면 끓여 먹으려 하다가 집에 불이 나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그 2명 중 1명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 진짜 신은 없구나. 신이 있다라고 느꼈었던 적은 대형 재난 현장 속에서도 생존자분이 계십니다. 계시는 것을 봤을 때는 아 그래도 신은 존재하시는구나. 근데 또 반대로 현장 활동 중에 순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실 때는 신은 없나 보다. 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박치우 소방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